으아, 아침부터 찐다. 그러면 오늘 목적지, 아이고 씨, 목소리 삑살이 나네. 그러면 오늘의 목적지 큐슈 아리타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그것이 오늘의 목적지가 있는 아리타 마을, 여기에 오게 되었어요. 이 아리타 마을에 오게 된 이유는 제가 내리면은 알려드릴게요. 아이고 씨, 또 공사 겁나 하고 있네. 어휴, 여기 또 주정차가 있어. 아이고, 여기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아이고 씨. 아, 여기 또 되면은 이건 월간 주차장이네. 아이씨. 환장해. 저쪽에 주차장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로 얼른 들어가야지. 아, 여기 코인 주차장도 없는데. 아, 참. 여기다가 댔다가 여기다 주차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저거 한번 번역기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긴 또 주차 또 빡세게 잡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걔가 날 쳐다보고 있네? 개 귀엽. 하지만 내가 널 보러 온 건 아니지. 아유, 그만 짖어. 아무튼 제가 여기 일본의 묘지에 오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일본에서 도자기의 신이 된 사나이 이삼평님의 무덤이 이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 임진왜란 때 일본인들이 이 조선의 도공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조선의 도공 기술을 가져간 거죠. 어디? 여기다. 여기 이삼평의 묘비 17세기. 여기에 제가 한국에서 들고 온 참이슬, 이렇게 소주도 갖다 드렸으니 저는 얼른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차장이 이런 것도 있구나. 현창위원회 도자기의 신. 아무튼 저 이삼평 아저씨와 일본의 도자기 그리고 조선의 도자기에 대해서는 얼른 차에 가가지고 출발을 한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왜냐 하면은 제가 여기 직원 주차장에 잠깐 대놔가지고 분명히 이거 누군가가 신고할까봐. 갑시다. 임진왜란 때 여기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의 도공들을 많이 납치를 해갑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도자기를 어떤 식으로 구워야 되는지, 어떤 흙을 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중국도 그렇고 한국, 조선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국가적 기밀이었어요. 왜냐? 도자기라는 것이 상류층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무 그릇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 도자기 기술이 없다 보니 나무 그릇을 깎아서 쓰던 것이 이제 어떤 이 전통적인 문화가 된 것이고, 그러면은 그전에는 뭐 토기 뭐 이런 게 없었느냐? 있었죠, 일본도. 그런데 굉장히 좀 조악한 품질에, 요즘에 일본 사람들은 그 그릇을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든 그 있어요. 막 손자국 막 들어가 있고 반듯한 원형이 아니고 그냥 막 손 가지고 막 이렇게 주무르듯이 빚은 거 막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단점은 뭐냐? 뭐 그런 디자인이 문제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에 바르는 유약, 그러니까 광택이 안 나. 그리고 강도가 약해요. 그렇다 보니 이제 중국의 도자기, 조선의 도자기, 너무 궁금한 거지. 와,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까 하다가 이제 임진왜란 때 수많은 이제 도자기 장인들을 납치를 해온 다음에 도자기를 만들어내라고 쪼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한번 구워본 거죠, 일본에서. 그런데 안 돼. 조선에서 만들던 그 방식대로 안 나와요. 왜겠어? 흙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 도자기를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그 흙이 있거든요. 그 흙을 찾기 위해서 일본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딱 찾아낸 곳이 바로 이 지역, 조선의 도자기를 빚을 때 사용을 하던
흙이 여기 아리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리타 지역에서 도자기를 빚은 다음에 굉장히 조악한 품질의 일본 도자기의 품질을 몇 배나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 조선의 도자기 도공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제 조선의 그 도자기 장인들이 여기 아리타 지역에서 아리타 도자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오면은 일본에서 1등 역도시락이 있거든요. 요거다. 요거. 이렇게 도시락을 사면은 아리타 도자기 하나를 줘요. konnichiwa.これお願いしま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근데 이 이삼평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게 길을 알려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조선 입장에서는 매국노인데, 그게 아무래도 조선에서 도자기 장인들이 받았었던 그 서름 뭐 요런 게 있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이삼평 아저씨가 조선의 매국노로서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의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된 정확한 그 배경과 이유 그런 건 안 나오지만 이거는 제 추측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유교 국가이다 보니 기술 장인이라든가 그러니까 백정이 됐든 뭐 도자기 장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아주 그냥 지랄 맞았어요. 아주 그냥 그지 같았지. 그렇다 보니 거기에 불만을 가지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요거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뭐 책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조선 통신사를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조선 정부에. 그때 조선 통신사를 보내면서 일본이 납치를 해갔던 도공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보내라 라는 조건도 같이 내걸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이 수락을 하는 대신에 조건을 붙이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본 다음에 조선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데리고 가도 좋다 라고 해서 조선 통신사들이 일본에 잡혀간 조선인들을 찾아낸 다음에 물어보게 된 거죠. 조선으로 다시 갈래? 라고 하니까 거의 대다수가 아니 그냥 일본에 있을래 라고 한 거예요. 왜냐? 조선으로 가는 순간 뭔 일이 벌어질지 뻔하잖아요. 또 갖은 멸시와 핍박, 나는 양반이 되지 못한 그 서러움, 그리고 어떻게 해도 양반이 될 수 없는 그 신분적 한계. 그런데 여기 일본에서는 도자기 굽는다고 하면은 나를 막 대우해줘. 실크를 어떻게 짜는지, 그 면직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막 마을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하는데 가겠냐고. 나 같아도 안 가겠다, 솔직히.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이 교훈은 우리나라 너무 기술장인에 대한 그 대접이 요즘도 좀 그렇게 좋질 않아요. 과학자분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라든가 대우, 대접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소극적이고, 기술을 기술로서 보는 게 아니고 얘 그냥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요래 하다가 그냥 먹고 살 게 없어서 요런 거 하는 애구나 정도로 이제 여긴다라는 거지. 뭐 요즘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예전에 8,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기술을 통해서 돈을 얼마를 벌든 간에 무시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죠. 근데 조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까 이삼평 아저씨, 뭐 조선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였으나 굳이 제가 소주 한 잔 드린 거는 조선 땅에서 받았었던 조선 정부의 그 멸시와 핍박 털어내시게 뭐 요 정도의 의미였달까 그런 겁니다. 매국노에 대한 찬양은 아닙니다. 저도 같은 이제 기술러로서 동정심이 생긴 거지. 지금 21세기 현재에도 기술장인들을 무시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게 오버래핑이 되면서 그러면은 요거 도시락을 샀더니 도자기를 주네. 그리고 요게
일본 역 도시락 중에 1등을 했었던 도시락이에요. 여기 카레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카레밥이거든요. 28가지 종류의 재료들을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리지널 카레 우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유 궁금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도자기 그릇이 필요했거든요. 라면을 담아 먹을 그릇이 없어. 도자기의 동네 아리타에 왔으니 아리타 도자기도 하나 얻고 카레도 먹고 22,000원 돈. 그래 좀 가슴 아프지만 내가 12번. 여기는 그냥 하루에 4,000원이구나. 그냥 무조건 24시간 동안. 아무튼 뭐 2, 3평 아저씨 묘도 봤으니까 가보자고요. 우리나라가 기술 장인과 과학 러들에게 관대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짝 우회전입니다. 많이 바래요. 정말로. 그럼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또 1시간 동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리타 여기 이 주변에 도자기 공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보니까 도자기 판매하는 곳도 많고 도자기를 액세서리로 두는 곳도 많고. 우회전입니다. 뭐 2, 3평 아저씨는 뭐 그렇다 치고 논외로 두고 다른 도자기 장인들도 조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은 그 역사적 사실을 봐보면은 진짜 얼마나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왜 그 역사가들이 뭐 요런 얘기 해요. 원래 조선은 임진왜란 때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이념을 가진 나라가 됐어야 그 이후에 벌어질 뭐 그런 민족적인 이제 치욕의 사건들 그런 것들이 안 벌어졌을 텐데 어떻게 그 성리학이라는 그 정치 이념 이게 조선 초기 때는 그게 맞아요. 성리학이라는 게. 근데 임진왜란이 벌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낡아빠진 정치 이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어떤 나라의 발전이라는 거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순서대로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치가 먼저야. 정치 이념이 받쳐주지를 못하면은 다른 것들이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정치 이념이 먼저거든요. 근데 조선은 중기때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성리학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미 중국도 무너졌는데 명나라 무너졌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낡아빠진 정치 이념을 가지고 몇백 년을 또 버텨왔으니 이게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냐고요. 세상은 계속 바뀌고 저기 영국에서는 지하철이 뚫리고 자동차라는 게 달리고 하는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공자, 맹자 이거를 찾고 있는 거야. 임금은 임금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막 이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갑한 나라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장인들과 과학자분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여러분들이 나라의 근간을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떨어지면 끝이야. 끝이 없는